자, 이번 시간은 8장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자, 여러분, 기타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 이외에 비유동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자,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대표적으로 임차보증금, 부도원가 수표 이런 계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이에요. 보증금인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돌려받을 자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차보증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받았지만 나중에 이제 임차인이 계약 끝나고 나간다고 할 때 돌려줘야 될 부채예요. 임대보증금. 그래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차보증금이라는 자산인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매달 월세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임차료라는 비용 처리하는 거고요. 임대인은 임대료라는 수익을 기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임대보증금 부채가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요 자산을 현금으로 회수하면 임차보증금 자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임차인의 입장에서 월세 보증금 낸 거 이걸 임차 보증금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부도원가 수표예요. 이거는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우리 세무 2급에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정리를 해주시면 자, 부도원가 수표는 이제 언제 쓰는 거냐면 자, 내가 받으러옴을 갖고 있는데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 이 어음대금을 회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받으러옴은 정상적인 회수가 안 되는 거니까 받으러옴을 부도어음과 수표로 이렇게 대체시켜 주는 거예요. 그랬다가 결산할 때 이 부도어음과 수표가 회수가 될 수 있을지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서 결산 시 대손 여부를 고려해서 만약에 대손이 날 것 같다, 대손이 났다, 그러면 대손 처리를 하거나 또는 회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면 매출 채권으로 또는 뭐 채권으로 이렇게 재분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부도원가 수표인데, 자, 여기 케이스 보시죠. 자, 1월 10일 거래은행에 원 100만 원을 추심을 의뢰하였지만 지금 은행에서 지급 거절하겠다고 통보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어음대금을 못 갚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부도가 나면 지급 거절 통보를 받으면 이 어음은 더 이상 정상적인 어음이 아니니까 대변에 받으러 옴 이렇게 하고요. 차변에 부도원가 수표라고 해서 임시로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도원가 수표가 뭐 당좌나 재고, 투자, 유형, 무형 여기에 구분되기도 애매하고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상 기타 비유동 자산의 코드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놨다가 회수를 하면 만약에 또 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우리가 어음이 부도 나더라도 상한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상환 청구권. 상환 청구권이라는 건 부도가 났다라고 해서 대금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이 어음 대금을 상환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상한 청구권을 행사해서 회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업체가 완전 망해서 이걸 회수 못할 수도 있는 건데 자, 지금은 이 부도원가 수표로 잡아놓은 건데 현금으로 회수했다라고 지금 가정했습니다. 그럼 현금으로 회수했을 때는 현금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 뭐가 없어지면 돼요? 그렇죠. 부도원가 수표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부도원가 수표가 없어져야 된다. 회수를 하면. 자, 만약에 요 밑에 케이스 2번인데요. 자, 거래은행에 어음 100만 원을 추심 의뢰하였지만 지급 거절 통보를 받았다. 부도가 난 거죠. 그러면 우리 받으러 옴 없애고 부도원가 수표로 처리해 주면 되는데 12월 31일 날 자, 회수하려는 노력을 다 해봤는데 이게 회수가 안 될 것으로 지금 대손이 확정됐어요. 대손 처리를 지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자, 이 부도음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 30만 원을 잡아놨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차변했던 부도음과 수표를 대변으로 이렇게 해서 없애주고, 자, 충당금이 있으니까 충당금 30만 원은 사용해주고, 그리고도 부족한 거는, 그렇죠, 대손 삼각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럴 때 쓰는 게 부도음과 수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자, 기타 비유동 자산의 장기 외상 매출금. 자, 외상 매출금은 외상 매출금인데 우리가 1년 이상,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말하면 상품 등을 판매하고 1년 이상 기간 동안 받기로 한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상품 등을 판매하고 이렇게 한번 좀 첨삭을 해볼게요. 결산일로부터, 여러분 결산일로부터 이렇게 좀 첨삭을 해주세요. 결산일로부터 1년 이상 기간 동안에 받기로 한 외상 매출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 외상 매출금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결산일로부터 1년 이상. 자, 밑에 바드로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드로움도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상품 등을 판매하고 받은 약소거음 맞는데, 약소거음으로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상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좀 첨삭해 주세요.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상. 결산일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기업은 그렇죠. 12월 31일, 뭐 재무상태표일 이렇게도 표현해요. 같은 표현이에요. 결산일, 재무상태표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산일로부터 또는 재무상태표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상인 1년 이상 이상의 기간 동안 받기로 한 외상매출금,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상인 어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장기 외상매출금, 장기 받으럼 이런 경우에는 어, 이거는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되고요. 이제 실무적으로나 또는 뭐 시험에서도 장기 외상매출금이나 장기 받으러움이 실기에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이론적으로 1년이 넘어가는 건 기타 비유동자산에 들어간다. 그 정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신전화가입건이에요. 여러분, 전신전화가입건. 이것도 뭐 시험에 나올 확률은 제 생각에는 크지 않은데, 간단히 보시면, 옛날에는 여러분, 그 유선전화 가입할 때 그 보증금을 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보증금 제도가 없는데, 그래서 이 전신전화 가입건이라는 게 그 전화통신 사업자, 뭐 KT라든지 이런 전화통신 사업자하고 전화 사용을 위해서 이렇게 계약할 때 지급한 보증금이에요. 그래서 해약 시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자산인데 전신전화 가입권 이렇게 계정 과목을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자, 다만 여러분들께서 요 보시기 전에 연필로 분개를 해보시고 이걸 들어주십시오. 자, 1번입니다. 3월 3일 주식회사 동국 소유의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3월 3일 주식회사 동국 소유의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임차 보증금 1,500만 원 중에 계약금 3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자, 우리가 지금 보증금을 지금 건물주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해 주시고, 자, 계약금은 우리가 계약금 지급했을 때 선급금 이렇게 차변을 해놨을 거니까 대변에 선급금을 상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3월 1일 날 사업 확장으로 대형마트에 입점 계약 시에 진열대 임차보증금 4,500만 원과 1개월치 임차료 2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우리가 이제 뭐 진열대 같은 거 얻을 때도 이런 보증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차변에 임차보증금 자산의 증가 4,500. 자, 그리고 자, 1개월치 임차료 200을 냈으니까 자, 임차료라는 비용이 발생한 거 맞죠? 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기타 비유동자산의 기본적인 정의, 뭐 계정 과목들 종류를 간단히 봤습니다. 자, 기타 비유동자산은 시험 목적으로 이렇게 중요성이 조금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 정도 보고 또 다양한 문제풀이를 할 때 또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